있습니다. 에이펙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 왔습니다. 에이펙은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도 의료 물품과 필수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20년 전 에이펙에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삼국시대의 패권 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왕국 신라는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개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에이펙의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영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에이펙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하여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2023년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공급망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에이펙 연결성 청사진의 이행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곳 경주의 목조 건축물 중에 아시겠지만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고 서로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합니다.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천년 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이야말로 에이펙의 성장과 번역을 위한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통관,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및 그 표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발전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이용 사이의 균형을 이룰 인공지능 기본법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의 기초에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에이펙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에이펙은 지난 세월 자유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선봉에서 역내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2005년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에이펙 중소기업 혁신센터는 지금까지도 아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적재산권, 통상 분쟁 해결, 원산지 규정 등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를 꾸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에이펙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8월 대한민국은 에이펙 미래 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여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식교류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 문제 등 핵심 과제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과 기술 훈련 등 5대 중점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의 시대를 열어냈던 것처럼 에이펙의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다양한 것이 한데 어울리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조화의 정신을 중요한 민족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K-POP 데몬 헌터스에서는 K-POP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5세계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호흡을 못 맞춰서 미안합니다. 4개 대륙 21개 경제체제가 연결된 협력의 무대 2025 에이펙을 미래로 도약할 모두의 무대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Lee. 네, 다시 경주입니다. 10분 남짓 길이의 이재명 대통령 CEO 서밋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자, 신재훈 기자. 예. 이재명 대통령의 CEO 서밋 연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CEO 서밋은 아태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데요. 네. 국내의 기업인 정부 인사 등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네. 먼저 에이펙 36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눈부신 성장 역사의 중심에 기업인들이 있었다. 또 에이펙 협력과 연대의 역사, 또 CEO 서밋의 어떤 역할을 강조했고요. 에이펙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
지금 자국 우선주의 시대의 대한민국이 위기에 맞설 어떤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라의 정신이 에이펙의 연결, 혁신, 번영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도 말했고요.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다. 인적, 물적 연결이 성장의 지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번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면서 미래 이제 육성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공동 번영의 초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뉴노멀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에이펙이라는 회의체가 경제협력체이다 보니까 예. CEO 서밋이라는 이 별도 트랙의 회의체에 상당히 정상들이 공을 들이는 장면이 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연설에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사님하고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곧 도착을 하니까 네. 그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할 텐데요. 곧바로 이제 CEO 서밋 오찬 일정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에 네.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의제가 예상이 되고 전망을 어떻게 하실까요? 뭐니 해도 한미 간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관세와 그렇죠. 관련된 협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관세 협상은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마당에서 각국에 부과할 소위 상호관세의 비율을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약 2달 후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관세 협상을 과연 우리 새 정부는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논의 중에 하나가 패키지 딜로 가야 되겠다. 관세를 관세 문제로만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안보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묶어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트럼프와 가졌을 때 그때 물론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 또 이런 안보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동맹현대화가 핵심 그 주제였고요. 그렇죠. 그 동맹현대화라는 그 주제 아래서 우리가 국방 예산을 GDP의 3.5%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얘기하셨죠. 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GDP의 한 2.32% 정도 국방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3.5%까지 가려면 약 50%포인트 지금 정도 수준에서. 지금 수준에서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늘어난 국방 예산으로 또 미국산 무기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첨단 무기들 그동안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무기들을 또 도입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안보 이슈로는 요즘 많이 나오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재개정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에 관세 문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타결을 지어서 대발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 원을 타고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에어포스에 올라 한국으로 향하는 출발 직전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특유의 땡큐 인사를 던지고 에어포스 원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자, 길지 않은 비행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경주에서 가까운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요. 네. 관세 플러스 안보가 패키지 딜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가 안 되면 말씀하신 안보 이슈만이라도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결을 발표를 공식화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동안의 한미동맹의 아주 좋았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상호 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다른 것을 연계하지 않고 단독으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맹에 대해서도 거래적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거래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과연 이 패키지들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연 합의 사항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우리로서는 뭐 희망을 하겠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인 기대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손님을 맞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은 뭔가 이런 우리가 어느 정도 깜짝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선물, 보따리는 아니어도 뭔가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기대감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접해봤던 제 경험을 비춰보면 정상회